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살짝 스포를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뭘로 잡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주제를 아래 나가고 있죠. 요즘에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시장도 안 좋은 이런 상황 안에서 몰래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종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매력 어필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니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들의 쌍끌이 매집 흐름들과 흔적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업종이 앞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 뭐 충분히 제2차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입맛에 맞으신다라고 하면은 실전 투자에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우리 정보방에 대해서 좀 깨알같이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제 PPT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이 정보방 홍보를 좀 깨알같이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어떻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정보방에 오면은 뭔데 이거를 그냥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우리 딜사이트 방송 화면이네요. 7월 18일 날 제가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장중에 와서 이제 제시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정보방 안에서는 이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같이 또 추천 잡아드리고 무료 방송과 정보방에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막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 차트 잠깐 넘겨주시면 제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요런 위치에서 제시를 드렸었는데 중간에 좀 조정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밀리면서 조금씩 좀 음봉이 빠지는 요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방 안에서 제가 제시 드렸던 종목, 정보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리드를 해드리는 거죠. 다시 이제 화면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블루엠텍이 오늘 주가가 빠져서 뭐 부담스러운 위치에 좀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반응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뭐 지금 매도할 시기는 아니니까 충분히 뭐 가져가자 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8월 8일 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블루엠텍이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짧은 수익 구간을 주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빨간불 전환은 잘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팔 때가 아니다. 욕심내실 분들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8월 21일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강조드렸던 블루엠텍이 강세 흐름입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20%를 넘는 위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 안 하셨던 분들, 잔량 욕심내셨던 분들 목표 수익률 20%대 수익률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자유롭게 매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그 정보방 공간 안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제시 드렸던 종목들 추천드리는 종목들 이렇게 리드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니까 뭐 좋은 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5월 달에도 괜찮았고 6월 달에도 괜찮았고 7월 달에도 괜찮았고 지금 8월 달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깨알 홍보를 하고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다음으로 넘겨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루엠텍은 또 좋은 익절이 진행이 됐다. 자, 다음 화면. 자,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 이제는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업종으로 이제 넘어갔죠. 3년 전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에서 벌어오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주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막 기대하는 만큼 막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이 뉴스 기사가 뭐냐면은 이제 1분기, 2분기가 지나면은 이제 상반기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상반기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이 뭐 어떤 결과치들을 냈냐 이런 이제 경기 동향 보고서 여기에 이제 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종이 지금 안 그래도 뭐 관세라던가 아니면 불경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황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7월 달에 자동차
수출, 그 다음에 내수, 그 다음에 생산, 요거 이제 트리플 모두 이제 3요소가 다 같이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들이고, 그 안에서는 친환경 차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요런 내용들을 지금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달에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7월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8% 증가한 58억 3천만 달러,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치는 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가 어디에서 이제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냐면은 유럽연합 쪽이랑 아니면 기타 유럽 지역 쪽에 친환경차, 그 다음에 중고차 수출 이쪽에서 각각 32%, 그 다음에 이제 78% 굉장히 강한 수치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 수출은 지금 뭐 불황이다, 불경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당히 좀 수출 지표로 나오는 부분들은 선방이 좀 잘 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어딜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가장 좀 활발하게 그 수출이 되고 있는 국가죠.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성적이 저조했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거는 미국에서의 그 성장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모두 다 좀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관세를 이제 지난 4월부터 25%로 이제 부과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파가 그대로 그냥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뭐 많은 뭐 이제 해외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직격타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부과된 관세로 인해서 타격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막 역대 최다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수출에서 이제 그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지금 뭐 유럽 쪽의 시장이라던가 미국 외의 다른 시장 안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해서 과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 성장세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 안에서의 이런 그 입지 향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수출 증가 추이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안에서의 이제 경쟁력이 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 보기 전에 실제로 현대차 한번 봅시다. 차트를 한번 보고 제가 현대차를 강조드리는 이유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우리 2023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얼마나 잘 갔어요. 그죠? 제가 그 당시에도 현대차랑 기아차를 많이 또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매력을 좀 많이 잃은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현대차가 과거 고점 대비 지금 주봉 차트 안에서는 충분히 많은 가격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는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자, 우리 이제 딱 단순한 기술적인 돌파 위치를 볼게요. 과거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런 위치들을 돌파 시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최근에 이제 주봉 차트 안에서는 과거의 저항선이 됐었던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죠. 흔히 말해서 기술적인 분석 안에서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바닥 돌파가 이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저항선이 뚫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힘, 심리적인 힘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아래쪽에 많이 쌓여 있었던 메인 매물대들도 이제는 소화해서 매물대도 돌파하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차에 대한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 쪽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개인 쪽의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지금은 지속적인 손바뀜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많은 기술주들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단기적인 그림 안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나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세질 수 있을 만한 바닥에서 흔히 뚜껑을 열은 저항선 돌파가 나왔죠. 기술적인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과거의 저항 구간들 돌파하면서 메인 매물대 위쪽으로 올라섰고 이제는 뚜껑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뭐 오늘은 조금 좀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의 매수 수급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럼 현대차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좀 강렬하죠. 미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에 왜 외국인들이 선호를 하게 됐고 왜 이제 좋은 내용들과 왜 주가가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돌파 준비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다시 화면 체인지 해주시고요. 자, 우리 봅시다. 이 지긋지긋했던 이 25% 관세, 이게 이제 최근에는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죠? 뭐 아직 이제 발효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 7월 말에서 8월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관세 협상이 나왔죠. 그래서 15%로 관세가 인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불안한 요소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는 2024년도에도 그렇고 주가에는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물론 관세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호재입니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막 낑낑거리고 미국에서의 판매량을 좀 저조시켰었던 그 관세는 인하가 됐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관세가 인하가 되고 최근에 뭐 4월 달 이후에 보여줬었던 그런 실적의 여파, 판매량 여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랑 그다음에 기아의 주가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이런 통계치들과 좀 뭐 이제 애널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관세가 25%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입장 안에서는 자동차 판매가를 올려야죠. 그래야 이제 그 맞는 수익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격 인상이 또 17.3%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또 현지 안에서의 가격 경쟁성에서는 막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를 15%로 이제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인상은 이제 10% 정도 수준으로만 진행이 돼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수익성에 대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경쟁사들, 경쟁하는 기업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 멕시코라던가 캐나다산 그 수입사는 관세가 지금 또 25%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하이라이트 친 거 가격 경쟁력이 뭐 관세 이전 상태로 회귀가 됐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비용이 이제 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판매법인 안에서는 이 아래쪽에 글 따라가 볼게요. 여전히 흑자 구조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유연한 가격 전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안에서는 중국이 이제 저가 공략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좀 우위에 두는 그런 중국 차들의 유입과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중국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그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적자폭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이제 저가 공략들을 이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그동안에는 자동차 업종들이 악재가 너무 눈앞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성장세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를 보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커스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 다음 뉴스를 좀 한번 봅시다. 자,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가 이제 임박이 됐다. 자, 미국이 이 내용을 보면은 다음 달 말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유럽이 전기차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그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아직은 뭐 테슬라에 못 미치는 뭐 아래 수준이긴 하지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럼 전기차 부분에서는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생각을 해볼 때 다음 달에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전기차 구매에 대한 뭐 구매 수치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아니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내연기관차 쪽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친환경차 쪽 안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는 뭐 확실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의 뭐 그 대체 상품으로는 내연기관 쪽보다는 지금은 또 하이브리드 쪽이 확실히 좀 입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차량 쪽 안에서 그럼 이제 과연 현대차랑 기아차가 삐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좀 많이 있을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을 확실히 좀 임팩트 있게 강하게 좀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생산 가능한 완성차 업체들은 극히 지금은 일부만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의 도요타라던가 아니면 혼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가 이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도요타가 좀 더 많은 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그 하이브리드 엔진이 소형 엔진으로는 만들었는데 그 대형 엔진들은 아직 없었죠. 그리고 막 미국에서는 이제 막 큰 차들도 막 좋아하잖아요. 미국 아빠들이 막 픽업 트럭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마트 갈 때도 막 그런 거 끌고 가고 막 그런 거 되게 좀 선호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쪽 안에서는 그런 그 대형 엔진들, 하이브리드 엔진들을 좀 많이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랬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좀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또 대형으로 만들어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현대차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팰리세이드거든요.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는 과거에도 이제 뭐 전 모델이 나왔었을 때도 미국에서 막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막 관련주들 막 반응 나오고 막 뉴스 기사들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요 시기에 맞춰서 3분기에는 미국에서 팰리세이드를 또 출시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엔진 대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장착한 요 그 차량을 또 출시를 한다.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대형 하이브리드 엔진을 또 이제 모델까지 또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본이 조금 더 많이 잡고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2026년도에는 20% 이상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1년이 더 지나가면은 30% 이상까지 또 예상이 되는 이런 또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호도와 그다음에 이제 뭐 판매량 자체는 당연히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지만 그 중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보통 종목들을 준비를 할 때 일단은 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바텀업 방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거는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추세의 위치가 예사롭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 안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기를 쓰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명분들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매집의 흔적과 단서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뉴스들과 재료들을 보통 더 노출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그림을 지금은 현대차랑 기아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일단은 뭐 이제 관세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명분들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그 현대차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이랑 요즘에 그 막 MOU 체결하고 이제 같이 가자 막 손잡고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GM이랑 현대차랑 2028년도에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차량들을 이제 새로 이제 그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들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현대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GM이랑 손을 잡고 같이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판매량 측면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낼 수 있겠죠.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이 그 내용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8년도 출시를 목표로 해서 공동 차종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동 개발하고 있는 여기 이제 중남미향 픽업 트럭, 그 다음에 뭐 SUV 차종 이런 것들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봐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불확실성. 이게 이제 해소가 됐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쪽 안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GM과 현대차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현대차, 기아차 좋아. 저는 현대차랑 기아차는 지금 뭐 당장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저점 메리트, 가격이 낮은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올라갈 공간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현대차랑 기아차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는 아니고 좀 멀리 보면서 중장기 투자하면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인식은 누구나 다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매수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입니다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차랑 기아차가 좋은 액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차랑 기아차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죽었던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뚫고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뭐 특히나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퍼포먼스와 더 좋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 7월 31일 그다음에 8월 1일 넘어가면서 관세 정책 얘기 나오고 일본에서는 먼저 관세 인하되고 그랬었을 때 부품주들한테도 기대감이 확 불었잖아요. 단기간 안에 막 20% 그다음에 뭐 27%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는 나왔습니다. 현대공업은 상한가도 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닥에서 부품주들은 지금 변동성을 확 키워갈 가능성이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코리아 FT 보이시죠? 일단은 제가 하이브리드 얘기를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은 대표적인 기업은 일단은 코리아 FT입니다. 지금 코리아 FT 기업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본 캐니스터를 국내 완성차 업체에 5개사에 모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코리아 FT다. 근데 이제 캐니스터가 뭐냐면은 엔진 정지 시에 연료 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부품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이제 필수 부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에 캐니스터라는 거 약간 TMI이긴 한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부에는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코리아 FT가 만드는 캐니스터 안에는. 그리고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필수 요소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앞서서 이제 GM이랑 현대차랑 이제 그 공동 개발해가지고 차량을 또 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GM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코리아 FT의 미국 캐니스터 공장에 실사를 또 방문을 했다고 해요.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현대차랑 GM 공동 개발 차종은 2028년도에 생산될 예정이고 아까 봤었던 내용이죠. 공동 개발 차량 플랫폼에도 동일한 제품 공급 가능성이 크다. GM 쪽에서도 코리아 FT에서 만드는 캐니스터를 실사 방문해서 이제 좀 검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GM이랑 현대차랑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만드는 차량 안에도 이 코리아 FT의 캐니스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큰 성장세를 그러니까 기업의 뭐 단발적인 모멘텀이라던가 테마로 움직이는 뭐 20%대 상승률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의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빌드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그 약간 TMI로 보자라고 했었죠. 어떤 내용? 앞에 보시면 내부에는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원재료 활성탄이
미국에서 조달, 뭐 현지 생산이 돼서 트럼프가 지금 리스크로 가지고 오는 뭐 고관세 여기 안에서도 좀 프리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조달이 되고 현지 생산을 하다 보니까 관세 정책 안에서도 회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리아 FT는 충분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로 기억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는 이 코리아 FT는 꼭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제 차트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우리 그 PD님께서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또 오늘 종목 상담들이 좀 들어와 있나요? 그럼 제가 빨리 조금 좀 마무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는 지금 바닥에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또 좋은 그 바닥에서 올라가는 또 좋은 추세를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넘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위쪽을 좀 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뭐 현대공업이라던가 아니면 화신이라던가 SL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그 PPT로 좀 다시 와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이런 활약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또 관련 수혜주들을 좀 찾고 있잖아요. 코리아 FT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뭐 뒤에 현대공업이라던가 SL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기타 좀 중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좀 모자란 내용들은 제가 지금 아래 그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입장하셔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못다한 내용들 이런 것도 추가로 좀 정보 정리를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끝나면은 못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휴대폰 빨리 꺼내시고 그 카메라 이제 그 켜셔서 카메라로 화면을 찍으시면 돼요. 저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찍으시면은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또 이제 공지문 보시고 그다음에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또 안으로 또 직접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랑 이제 또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을 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공업은 제가 최근에가 아니고 어제 그 장중 방송에 그 좀 출연을 했었죠. 다른 프로그램에. 그리고 현대공업을 추천주로 이제 제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정보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현대공업의 뭐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리드를 하고 가져가면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도 좀 들어와서 같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 PPT 좀 다시 넘겨 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뭐 현대공업 뭐 그다음에 뭐 SL 이런 내용들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제가 자동차 업종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종목들이 뭐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뭐 장기 투자가 돼서 대형주가 됐든 부품주들에 대해서 뭐 중장기 투자가 중단기 투자가 됐든 한 종목은 꼭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차트의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뭐 내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는 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또 정보방에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정보방에 계셨던 분들은 우리 그 관세 그 합의가 나오기 전에 우리 뭐 화신이라던가 코리아 FT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보방에 제시를 드려서 또 좀 짭짤한 수익을 또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 또 화신도 저의 추천주이기도 하고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 매도할 시기 안내드리고 하면서 화신으로도 또 나름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부품주들의 랠리는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정보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다시 정리하시고 매매 공략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